자, 먼저 홍두깨살 참나물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선생님, 홍두깨살 네. 정확히 부위가 어느 부위인가요? 그러니까 홍두깨살도 이렇게 소의 엉덩이 부분에 있는 살이에요. 아. 우둔살이라고 하는 것도 엉덩이 부분이 그 기름기가 적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포 같은 것도 만들고 특히 홍두깨살은 이제 그 장조림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한 팩을 사면 한 17쪽인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반 가지고 홍두깨살 참나물 볶음을 하고 반은 육전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좋습니다.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우리 홍두깨살에다 먼저 밑간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오늘 홍두깨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양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금, 후추 간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어간장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만들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념을 그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그 이 재료를 크잖아요. 볶음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썰을 거거든요. 너무 크니까. 네. 이게 크기가 좀 이렇게 좁으면서 길쭉한 것도 있고 좀 동그란 모양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얇지만 넓으니까 이거를 이제 오늘 볶을 거니까 이런 거는 한 4등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고기가 준비가 됐으면 볼 좀 하나 주시면 네. 네. 지금 이 고기에다가 고기가 굉장히 기름도 적으면서 연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다 썰어서 이렇게 전감이라고 해서 다 팔아요. 이 홍두깨살을.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게 청주예요. 청주. 청주. 그다음에 또 후추 한 2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어간장. 어간장이에요. 그러니까 어간장이 있으면 그래도 훨씬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간장을 뭐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어간장이 없을 때는 그냥 양조간장 넣으셔도 네. 되고요.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소금, 후추 간 하셔도 됩니다. 그래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양념한 다음에 여기에 녹말가루를 녹말가루. 약간 넣어주면 고기는 그냥 볶으면 뻣뻣한데요. 밑간을 해주고 그다음에 녹말가루를 넣어주면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되잖아요. 코팅이 되잖아요. 예. 우리 중국 요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윤기도 나면서 부드럽고 좋아요. 자, 이게 오늘 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고기 밑간을 하실 때 녹말가루를 넣으면 고기가 더욱더 네. 부드럽고 코팅까지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많이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이 됐으면 이제 이거를 볶아주면 되고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같이 넣어서 볶아주는 것이 요새 참나물도 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콩나물들 많이 나와져 있는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이렇게 뭐 끝에 조금 질긴 부분만 빼고는 이렇게 한 3등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볶을 때 네.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봄에 나오는 또 봄 채소들은 또 우리가 음식에 또 많이 활용을 해서 또 드셔야 되잖아요. 그럼 저 네. 참나물을요. 네. 뭐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치거나 아니요, 그냥 볶으시면 그냥 바로요. 네네. 예. 왜냐하면 이런 거는 쌈으로도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얇고 대도 가늘어서 금방 볶아져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데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간편하네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여기에 파프리카. 파프리카. 이거는 샬롯이라 그래서 양파 작은 거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또 넣어주시고 이게 없으면 그냥 양파 쓰시면 되고요. 또 적양파 있으면 덕양파 쓰시고 네. 그냥 양파도 쓰셔도 됩니다. 가닥가닥 그 대신에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백만송이. 이것도 굵은 거는 갈라주시고 밑둥 잘라주시고요. 풋고추 어슷하게 썰고 마늘 점여서 썰고요. 네. 볶을 현미유 이렇게 있으면 현미유까지. 그러면 불로 한번 이동을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에 이제 현미유를 넣겠습니다. 네. 현미유는 깔끔하고 그리고 그냥 식용유에 비해서 칼로리가 굉장히 또 낮아서도 좋고요. 그리고 발연점도 높아서 이렇게 볶거나 그럴 때에 우리가 올리브 기름 같은 경우는 발연점이 좀 낮아서 낮죠. 튀기거나 센 불에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미유는 여러 가지로 또 곡식으로 만든 거고 그래서 제가 또 즐겨 쓰는 기름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이제 기름 좀 넣어주시고요. 제일 먼저 여기에 아까 고기 양념한 거를 넣어서 볶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너무 뜨겁지 않은 불에 볶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녹말이 묻었기 때문에
너무 센 불에서 볶으면 이게 서로 달라붙을 수가 있어서 아. 처음에는 조금 이제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볶아주는 것이 잘 떨어지고 안 달라붙어요. 물론 녹말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겠지만 네. 네. 이렇게 볶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지난 부드러워요. 시간에 네. 어간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네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멸치와 편안하네요. 예. 그다음에 또 가다랭이 포만 가다랭이 있으면 포, 또 그거 만드는 시간이 2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요새는 음식을 집에서 자꾸 안 만드시려고 하시지만 기본 양념 이런 것만 만들어 놓으시면 요리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맛있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버섯도 넣어주시고요. 백만송이. 네. 백만송이, 백만송이, 네. 백만송이. 마늘도 절인 네. 것도 넣어주시고 파프리카도 넣어주시고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저도 이제 요리하려면 복잡한 거 저도 싫어요 요즘에는요. 네.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메인 요리로 고기나 생선 요리를 하면 항상 볶을 때 거기에 버섯과 채소를 같이 듬뿍 넣어주면 나물 요리 안 해도 되고 채소 요리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줄여서 하나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기 조금 들어가서 고기 요리지만 버섯도 채소도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따로 채소 요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이제 금방 익잖아요. 요 채소들도 파프리카, 버섯도 날로도 먹을 수 있는 그냥 재료들. 먹을 수 있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네. 먼저 아까 고기에도 양념을 했지만 이 전체적인 양념에도 이게 어간장을. 바로 어간장을 한 스푼만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넣어서 살짝만 볶으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지요. 와.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기름, 그다음에 또 통깨 네. 이것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가 청주도 하나 좀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면 이제 끝이에요. 선생님, 저는 그럼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 참나물은 제일 마지막에 넣었어요, 제가. 네. 왜냐하면 금방 숨죽잖아요, 얇아서. 그러니까 이건 굳이 데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야, 향이 지금 정말 좋은데요? 향이 정말 좋지요. 와. 네. 그리고 고기 이따 드셔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고기가 부드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요리할 때 창문 열잖아요. 네. 그럼 옆집이 향이 풍기거든요. 아우 죄송해요. 왜죠? 맞아요. 참기름을 안 넣었어요. 어머, 예,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다음 여기에 통깨. 통깨도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고소하게. 네. 집에 있는 이것도 그 홍두깨살만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그냥 집에 냉장고에 있는 모든 재료들 넣어서 또 저는 음식에 마늘을 참 많이 써서요. 이렇게 볶음 같은 거 할 때 다진 양념보다는 점여서 볶아서 많이 써요. 네. 참나물도 더 넣으셔도 되죠. 이렇게 숨이 죽으니까. 네. 네. 참나물은 좀 더 많이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고기의 향긋한 변신이었습니다. 홍두깨살 참나물 볶음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어서 육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그 홍두깨살 참나물 볶음에 썼던 그 이제 홍두깨살이잖아요. 홍두깨살,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여기에도 이제 밑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도 마찬가지로 뭐 소금, 후추 그냥 양념을 해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어간장을 만들어서 됐기 때문에 제가 어간장을 좀 쓰려고 합니다. 네. 우선요 청주 이렇게 잡내를 살짝 잡아주고요. 네. 예. 그냥 이런 거는 얇으니까 이렇게 미리 사오시면은 비닐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하나하나씩. 바로 사실 때는 접시에다 그냥 펴서 이렇게 양념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어간장을 네, 이렇게 해서 네. 야, 어간장이 어디에든 다 들어가네요. 네. 뭐 왜냐면 간장이니까 고기에 다 잘 어울리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저는 다진 마늘. 네, 마늘은 그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달걀 푸른 데다가 넣으셔도 돼요. 이게 한우는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수입한 걸로 다 딱딱 이렇게 전감으로 해서 마트에 가면 다 많이 팔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마트에 가면 사실 수 있어요. 얇게 이렇게 썰어진 얇게. 걸로. 갓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볶음으로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전으로까지도 전이 두꺼우면 질길 수가 있잖아요. 소고기니까. 그래서 이게 전하기에도 딱 좋아서 이게 상품명이 육전이에요. 육전, 이거를. 네. 네네. 이렇게 해서 얇게 썰어서 팝니다. 여기 이제 후추만 후추를 뿌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밀가루 씌워서 전을 부치면 되니까 뭐 고기 칼집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판판하게 잘 지져지니까. 어려운 게 없네요. 네, 그렇죠? 어렵어요. 그러니까 육전 집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 밀가루 묻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풋고추 쓰셔도 되고 청양고추 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홍고추 또는 풋고추, 청양고추 이것만 넣으시는 것보다 여기에 실파 송송 썰은 거가 이게 많이 들어가야 왜냐하면 고기 전에 그 느끼한 깔끔, 맛. 예, 네. 느끼하고 또 고기에서도 약간의 또 취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좀 청양고추 오. 칼칼한 거, 실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칼칼해요. 그러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 마늘을 여기다 하셔도 돼. 여기다 마늘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지질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밀가루 묻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 쪽으로 가서 지질 텐데.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달걀물 풀어놓은 거 이제 적셔서 지지면 되거든요. 네. 예. 이 달걀물은 이제 노른자로만 한 거죠? 아니요. 같이 한 건가요? 네, 흰자 노른자. 지금 달걀을 3개 정도 풀었는데요. 네. 3개 정도 만약에 풀 경우에는 흰자 하나를 좀 빼고 담으면 훨씬 더 노릇노릇하게 지져져서 좋아요. 저는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그 아이들도 그렇고 또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기름이 많은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기름을 적은 부위를 쓰려고 적은 그래서 부위로? 우리 전골 끓일 때도 예. 제가 그 기름이 적은 부위를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기도 마찬가지로 좀 기름이 적은 걸 쓰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자, 이제는 네. 잘 이제 구워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팬에 기름 좀 넣어주시고요. 둘러주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양념하고 그다음에 옷을 입히네요, 또 한 번. 네네 이렇게 전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밀가루를 많이 묻혔다라고 해서 달걀물이 많이 묻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밀가루를 안 묻으면 또 달걀물이 안 씌워지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는 묻혀야 되죠. 너무 많이 묻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요 위에 이런 재료들을 살짝. 조금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야 훨씬 개운하고 맛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여기에 하나 더 넣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지지는데 또 좀 뭐 시간이 있지만 이거는 금방 익잖아요. 그렇죠. 얇아서. 그리고 따끈할 때 먹으면 정말 고소하고 부드럽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저희가 8개 준비했지만 네. 4개만 지져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리 넣은 거 이렇게. 네. 야, 고기를요, 네. 이렇게 달걀 옷을 입혀서 또 구워서 먹다 보니까 네. 또 새롭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데다가 또 그 고기의 잔맛도 없애주는 청양고추도 들어가서 그렇죠, 예. 칼칼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 줄 때는 청양고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전이라서 그런지 네. 이 전 하나 드시면은 네. 이 안에 들은 통으로 고기잖아요. 살코기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단백질 어떤 섭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백질 섭취하는 데에 또 동물성 지방이 적은 그 기름이 적은 부위를 네. 선택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또 얇게 썰어져서 또 쉽게 사실 수 있는 홍두깨살 전감으로 사시는 게 좋고 네.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기름도 적고 이제 맛도 있고 연하고 네. 금방 익잖아요. 다 익었어요. 금방 익네.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불이 지금 안 세잖아요. 만약에 불을 세게 했다 그러면 다 타죠. 색깔이 또 금방 또 막 짙은 갈색으로 나니까 이 정도로만 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네. 네. 명절 때 차라리 네. 요 육전을 해 드시면 네. 손도 조금 덜 가고 네. 건강도 더 챙길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접시에 네. 옮겨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먹기 좋게 사실은 썰어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담아 볼게요. 접시가 있어서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담으시고 여기에 이제 저는 약간 새콤한 초간장이 들어가야 더 훨씬 맛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근데 초간장인데 그냥 초간장이 아니라 달래 초간장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간장에다가 네. 네. 여기에다가 그 간장만 하면 너무 짜서 저는 간장이 한 반 정도의 물? 생수를 아, 섞어요. 생수, 네. 그리고 식초 조금 넣고요. 상큼하게 식초는 원하시는 대로. 그다음에 여기에 달래 송송 썰은 거 또는 풋고추 송송 썰은 거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이거 너무 조금인데요. 그리고 설탕은 기호에 따라서 조금 쓰시면 되고요. 네. 네. 여기에 홍고추 다진 것도 넣으실 수도 있고 레몬도 있으면 띄워 넣어주시고요. 이게 식초가 들어갔으니까 상큼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서 곁들이면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육전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들야들 칼칼한 맛이 일품인 육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향긋함에 반하는 홍두깨살 참나물볶음,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홍두깨살에 밑간을 할 때 녹말가루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해야 홍두깨살을 볶을 때 식감이 더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기분까지 업! 홍두깨살 참나물볶음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